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4단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어떤 영업 형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지, 얼마만큼을 생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14단원, 14.3 부분을 공부하면서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15단원을 새로 공부를 하기 전에 14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 그리고 이 14단원의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14단원은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13단원부터 쭉 나오는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3단원, 14단원부터 좀 완전 새로운 용어는 아닌데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뭐 AR, MR, MC, 뭐 AVC, ATC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한 항상 수학이나 어떤 전공 과목 공부하실 때도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 데피니션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된 뭐 ATC, AVC, 뭐 근데 결국 그게 뭐 Q로 나누면 결국 뭐 A 어쩌고 저쩌고였고, 그게 마지널이면 뭐 M 어쩌고 저쩌고, MC나 뭐 M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요번에 복습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저도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해가지고 올라가는 동영상을 초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빡빡하게 딱 맞춰서 촬영을 다 진짜 막 엄청 빵빵하게 해서 올린다든지 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14.1에서는 우선 가장 간단하게 도대체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니?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수학 얘기해서 그런데 죄송한데 가장 극단적인 거 아니면 결국은 가장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하죠. 이제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면 뭐 그 중간에 있는 뭐 복합적인 거 이제 그렇게 공부 순서가 항상 모든 과목이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적인 시장인데 가장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시장 안에는 수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바이어든 셀러든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는 물건을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공급자가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던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어서 이 모두나가 다 프라이스 테이커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identical products, 즉 모든 물건의 어떤 성격이나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우리가 14단원 후반부에서 뭐 롱런, 숏런이었던 걸 롱런으로 연장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 시장에서 나가기도 하는 시장이 이러한 컴페티티브한 마켓,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perfectly competitive한 마켓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 14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습니다. 레베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이러한 레베뉴는 이 13단원, 우리가 앞에서 13단원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건데, 결국은 토탈, 레베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빼고, 그러면 그렇게 남는 것이
기업에게 돌아가는 총 profit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레베뉴는 물건 한 개당 단가 곱하기 총 판매하는 량이 토탈 레베뉴가 되겠고, 즉, 그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토탈 코스트입니다. 즉, 그래서 이 TR에서 TC를 빼면 이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 profit이 되게 되겠고, 이것은 경쟁 시장이든 우리가 다음에 배울 독점 시장이든 뭐 과점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기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려는 어떤 욕망 아니면은 근본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한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거는 좀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형태를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런 것들이 근데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워낙 그 어떤 수식이나 어떤 공식을 이해하시는데 워낙 이제 똑똑하시니까. 그래서 요 TR을 Q로 나눈 게 Average Revenue AR이라는 거였고, 요 TR과 Q를 요렇게 한 단위의 Q, 그러니까 한 어떤 물건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그 기업에게 더 추가로 얻어지는 토탈 레베뉴를 이렇게 마지널 레베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레베뉴는 레베뉴인데 에버리지 레베뉴랑 마지널 레베뉴라는 것을 추가로 살펴보았고, 이렇게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기업이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뭐 소비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AR과 MR이 프라이스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 equal AR equal MR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 1번을 통해서 정말로 P equal AR equal MR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판매를 하는 어떤 뭐 제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물건을 한 개 판매하다가 점점 늘릴수록 기업에게 돌아가는 토탈 레베뉴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칼럼 2번, 그 다음에 칼럼 4번, 그 다음에 칼럼 5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P와 AR과 MR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열에 나와 있는 P는 물건을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단위 가격은, 물건 하나에 대한 가격은 동일하가 6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6달러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요 average revenue는 요 TR을 Q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앞에 있는 Q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뭐 48을 8로 나누면 6이 되고 42를 7로 나누면 또 6이 되고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AR이 또 P와 동일한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MR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요 토탈 레베뉴가 6 증가하고, 토탈 레베뉴가 또 6 증가하고, 토탈 레베뉴가 또 6 증가하고, 그래서 또 MR이 이렇게 6만큼씩의 계속 똑같은 6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2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토탈 레베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결국은 프로핏이죠. 그래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퀀터티만큼을 딱 생산을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MR이라는 것과 MC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기업이 얼마만큼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MR이 MC보다 아직 큰 구간이야. 그러면 기업은 생산량을 더 늘림으로써 프로핏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MR이 MC보다 오히려 작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량을 축소시킴으로써 프로핏을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MR equal MC가 되는 부분에서의 Q만큼만 을 기업이 생산을 하면서
기업의 프로핏이 맥시마이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2번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여기 앞에서처럼 그 퀀터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토탈 레베뉴가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토탈 코스트도 쭉 증가를 그에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요 TR에서 TC를 뺀 부분이 여기 profi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널 레베뉴의 경우처럼 이렇게 0에서 6, 6에서 12, 12에서 18 이렇게 한 단위 판매가 증가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만큼의 이익이 요 MR이었고 요 MC의 경우에는 요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이 요 MC였습니다. 그리고 요 MR에서 MC를 뺀 것이 요 7번에 해당하는 Change in Profit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블 2번에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기업은 쭉쭉쭉쭉쭉쭉쭉 더 생산을 늘리다가 한 단위 더 팔아봐야 이제 0밖에 프로핏이 안 느는 순간 이제 딱 여기까지 생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5개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경우에는 프로핏을 가장 맥시마이즈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24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순서였죠. 그래서 MC 커브는 일반적으로 어버드 슬로핑 하더라.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앞에 이그젬플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ATC의 경우에는 U-쉐입이더라. 그렇다 보니까 요 MC가 ATC의 미니멈한 포인트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통과를 하는 모양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P equal AR equal MR이라고 배웠죠. 이러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일반적인 그래프의 어떤 경쟁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C가 이렇게 어버드 슬로핑을 하는 모습이고 ATC가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P가 MR, AR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Q1을 생산하고 있다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프로핏을 늘리게 되는 것이고 Q2만큼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서 프로핏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Qmax만큼을 딱 생산을 하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프로핏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피겨 1번 그림에서는 지금 이 MC와 이 MR, 그러니까 MR equal MC는 교차를 하고 있는데 요 ATC의 그렇다고 MC가 요 ATC의 최저를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R과 MC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업의 어떤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MR이 MC보다 크다라고 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가 프로핏을 더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고 MC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하면 기업의 아웃풋을 줄임으로써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R과 MC가 이퀄이 되는 부분에서 가장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는 퀀터티만큼을 생산을 딱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4단원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MC 커브가 일부분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의 역할과 동일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2번의 경우에는
요렇게 MC 커브가 요 기업의 어떤 서플라이 커브의 역할을 결국 하는구나,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C번으로 넘어와서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 잠깐 뭐 가동을 중지를 하게 되는 셧다운이라는 케이스와 아예 시장을 떠나게 되는 엑싯이라는 경우, 그래서 각각 어떤 경우에 셧다운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엑싯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셧다운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잠깐, 공장을 잠깐 중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시적인 경우라고, 타임 피리어드가 짧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중단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는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아예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아예 공장 문을 닫고 이제 다른 뭐 업을 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요 엑싯에 해당하는 경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당연히 고정비를 낼 일도 없어지는 경우가 요 엑싯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 토탈 레베뉴를 영어 약자로 TR이라고 하고 요 베리어블 코스트를 영어 약자로 VC라고 하자. 그런데 토탈 레베뉴가 VC보다도 작아. 요 양변을 Q로 나누게 되면 여기 P가 AVC보다도 작아. 그러면 기업은 일시적으로 물건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되는 셧다운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기업이 셧다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손님이 지금 많지 않고 너무 한가한 식당의 예시를 들었었죠. 그래서 P가 AVC보다 크면 그래도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P가 AVC보다도 작아.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셧다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완벽하게 다 서플라이 커브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 마지널 코스트 커브의 어떤 일정 부분만 서플라이 커브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피겨 3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P가 AVC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기업은 아예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모양, 그러니까 서 있는 모양이 되겠고, 이제 P가 AVC보다 커지는 부분부터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는 이제 요와 같다라고, 숏런인 서플라이 커브는 요와 같다, 요 형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D번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던 부분은 스필트 밀크, 그러니까 이미 쏟아진 우유, 그리고 썬크 코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썬크 코스트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이미 발생한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 서플라이 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썬크 코스트를 두고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것이 있죠. 뭐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해라. 쏟은 우유를 두고 울지 마라. 뭐 이러한 것들이 썬크 코스트와 관련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 임대료 같은 픽스드 코스트가 썬크 코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기업이 셧다운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할 때에도 픽스드 코스트 부분은 빼놓고 그냥 P랑 AVC만 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좀 많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식당이야. 그러면 이 식당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왜? 픽스드 코스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이제 좀 사장님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 픽스드 코스트는 썬크 코스트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식당이 숏런 측면에서 잠깐 셧다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베뉴가 VC를 충당하고 남으면 가게를 열어서 영업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리어블 코스트만큼도 충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것은 식당뿐만이 아니고 뭐 비수기의 골프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코스트가 충당이 되면 계속 영업을 하기로 하는 거고, 베리어블 코스트조차도 그 손님한테 돈 받는 걸로 회수가 안 되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아예 영업을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을 롱런으로 조금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 롱런 측면에서 기업이 어떤 경우에 아예 시장을 떠나려고 하겠냐. 즉, 토탈 레베뉴가 토탈 코스트보다 더 작은 상황. 이 양변을 Q로 나누게 되면 P가 이 경우에 ATC보다 작은 상황에 기업을 접고 시장을 떠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TR이 TC보다 크게, 즉, 양변을 Q로 나눠보면 P가 ATC보다도 큰 경우라고 하면, 이거 이익 나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기업이 새로 막 들어오고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롱런인 경우의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를 마지널 코스트 커브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P가 ATC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업이 공급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겠고, P가 ATC보다 커지면 기업이 공급을 이제 그때부터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MC 커브를 따라서가 서플라이 커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롱런인 서플라이 커브는 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0인 시점에서는 서 있고 이제 쭉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F번에서는 그러면 기업이 얻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니? 라는 것이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P가 ATC보다 큰 경우라면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TR 빼기 TC를 하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Q를 빼놓고 P 빼기 ATC 곱하기 Q를 하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TC가 오히려 더 P보다 큰 경우야. 그러면 TC 빼기 TR, 그래서 로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요 ATC 빼기 P, 그리고 곱하기 요 전체의 Q를 하면서 기업이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5번에서 여기 P가 ATC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profit이 발생하는 경우였고, 오히려 ATC가 위에 있는 경우라면 기업에게 로스를 가져다 주는 경우였습니다. 네,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이번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우선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